다음 이야기 52 Weeks of Souls의 자,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공지, 이것도 공지라고 할 수 있겠죠? 공지를 또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여기 있다. 자, 요 작품이죠. Stairway. 요겁니다. 지금 요 52 Weeks of Souls에 나오는 샘플을 맞췄어요. Stairway. 근데 이제 원래는 제가 좀 쉬고 지금 퀵샌드 아직도 만드시는 분들, 워크샵에서 만드시는 분들 계시죠? 라이브 강연과 튜토리얼 영상이 모두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은 모두 작업하시느라 조용하신 것 같아요. 얼만큼 지금 워크샵 참여하시는 분들 얼만큼 뜨셨는지 참여하고 계시는 분이 지금 라이브를 보시는지 알려주시면 좋겠고, 퀵샌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커들보드 워크샵 2A로 진행을 했어요. 지금 아직도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은 만드시고 계시는 중일 겁니다. 스테어웨이도 이게 브요시 스티치인데 지금 퀵샌드랑 차이가, 스테어웨이는 2컬러 브요시고요. 퀵샌드는 1컬러 브요시였어요. 70% 완성력. 네, 써니사이드님 힘차게 달려주세요. 70% 완성 좋아요. 쉽게 하고 계신가요? 자, 요거를 제가 워크샵을 2개로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 스테어웨이는 저희가 설문조사 했을 때 표수를 그렇게 많이 받은 작품은 아니에요.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왕 브리오시를 할 거라면, 왜냐하면 이제 제가 브리오시를 아주 많이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귀찮아요 만드는 게. 저는 특히나 이제 브요시 같은 경우에 이제 의상 작품은 이 사이즈 게이지 측정이 좀 어려운 편입니다. 브요시 스티치가. 그리고 많이 처지고 많이 늘어나는 판몰의 특징이 있어요, 이 브요시 스티치가. 그래서 모자나 스카프나 이런 소품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쁘게 표현이 가능한데, 의상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브요시 스티치로 의상 작품을 많이 해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좀 귀찮은 감이 있어요, 브요시 스티치가. 특히 케이블 브요시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귀찮은 감이 있어서 샘플하기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어쨌든 기왕 브리오시에 대해서 워크샵을 할 거라면은 좀 자세하게 1컬러, 2컬러로 나눠서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종합적으로 브리오시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이 이렇게 3가지입니다. 1컬러, 2컬러, 그 다음에 브리오시 케이블, 이렇게 3가지인데, 지금 이 퀵샌드나 그 다음에 스테어웨이는 브리오시 케이블은 아니에요. 그냥 퀵샌드 같은 경우에는 1컬러 브리오시고, 그 1컬러 브리오시 안에 케이블 스티치가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오시 케이블은 아니지만 케이블과 1컬러 브리오시가 들어간 작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테어웨이 같은 경우에는 2컬러 브리오시 작품이에요. 이것도 브리오시 케이블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워크샵 2A를 할 때 그 케이블에 대해서도, 브리오시 케이블에 대해서도 짚어드렸죠.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미 튜토리얼을 다 보여드렸고, 그래서 기초적인 브리오시에 대한 기초적인 작업은 2A에서 다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오픈하려는 이 스테어웨이 워크샵 같은 경우에는 2컬러 브리오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작품을 선정한 거예요. 이제 기왕 브리오시를 할 거라면은 좀 종류별로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고, 그래서 이제 2A에서 브리오시 케이블 기초를 짚어드렸습니다. 사실 그게 다예요. 거기 나온 영상 보시면 브리오시 케이블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거기 내용 있죠? 모양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디자인 하실 수 있을 거고, 응용하기 나름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 2B에서 2컬러 브리오시를 나눈 거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1컬러랑 2컬러로 들어갈 때. 그래서 이걸 세부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2개로 나눠 놓기를 하고 처음에 퀵샌드를 먼저 진행했습니다. 이번 주말쯤에 지금 이 스테어웨이를 오픈하려고 해요. 워크샵을. 당장 시작은 아니지만 신청을 오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12월 말쯤에는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원래는 계획 같아서는 이제 의상 작품을 먼저 하나를 워크숍을 하고 조금 쉰 다음에 1월 달쯤에 이 스테어웨이를 이제 워크숍을 오픈할까 생각을 했는데 이 러프트가 늦게 왔어요. 그런 바람에 지금 샘플 작업을 제가 시작을 못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워크숍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 샘플이 뭐 완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여러분들 그 중간에 위프라도 좀 보시면은 이 작품이 주는 느낌을 보고 선택하시기가 좋기 때문에 그래도 샘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거는 샘플이 조금 마련될 때까지 미룰까 생각하고 있어요. 한 12월 말쯤 이 스테어웨이가 시작이 된다면 대략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그 기간은 한 달 정도로 봅니다. 한 달도 빠른 거예요. 제가 이제 제 샘플을 보여드릴 텐데 요번에 이 라이브로 이 공지를 해드리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작품을 이제 만들고 싶으신 분들이 참고하셔야만 할 내용이기 때문에 라이브에서 먼저 공지를 드리려고 해요. 보시면은 스테어웨이 이렇게 지금 완성이 되었어요. 면적도 그렇고 길이도 상당합니다. 이게 투컬러 브리오시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이제 만들던 그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요거는 지금 다 완성이 된 폭과 길이감이에요. 보시면 제 키만 합니다. 키 면적이 제 몸보다도 넓고 그러니까 의상 이 지금 길이감이랑 폭이랑 보시면 의상 2개 정도 만드는 시간이 걸린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 폭과 길이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작품 사진에 두르고 있는 모습이 있죠. 이 정도로 이렇게 한 바퀴 두르고 떨어지는 정도? 이렇게 되려면은 이 정도 길이가 있어야 돼요. 이것도 길다고 느껴지진 않는 게 막상 이제 이렇게 둘러서 한 바퀴를 이렇게 돌리시면 목도리는 그죠? 2바퀴까지도 안 돌아가잖아요. 보시다시피 2바퀴가 안 돌아가요. 그리고 이제 이게 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렇게 접어서 여러분 제가 앉아야지 카메라가 양쪽이 다 보일 텐데 접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두툼하면서 엄청 따뜻합니다. 엄청 따뜻하고 그 다음에 이게 양면이에요. 투컬러니까 양면이겠죠. 그래서 어느 쪽이 보여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스카프 매듯이 매실 수도 있고 그죠? 또 좀 약간 솜씨 있으신 분들은 잘 매실 텐데 저는 그닥 매는 거에 대해서 그닥 뭐 솜씨가 있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둘둘둘둘 말아서 그냥 보시다시피 이렇게 제가 느끼기로는 약간 연예인 목도리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왜 그 드라마나 이런데 아니면 인터뷰하는 거 이제 그런 거 보시면 이렇게 연예인들 이렇게 푹 서고 이제 나가잖아요. 눈만 보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요런 꼭 이 스테어웨이가 아니더라도 약간 요런 느낌 있죠. 두툼하면서 이렇게 푹 싸는 이게 면적도 있고 뭐 이런 느낌. 이런 목도리를 하나 갖고 싶다. 예전에 한번 작업을 했었는데 그건 너무 낡아서 이제 못 쓸 것 같아서 하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 스테어웨이가 좋겠다고 생각을 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묶었을 때 이게 완벽히 투톤으로 양면이라서 굉장히 디자인 구성이 멋집니다. 멋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묶는다면은 이런 느낌 두툼하게 코트 위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안에 다른 색깔이 보여도 안쪽이라는 느낌보다는 원래 브리오시가 투컬러가 라이트 사이드, 다크 사이드 이렇게 색깔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밝은 색, 어두운 색 어떤 것이 더 드러나냐 이게 지금 어두운 색 부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후끈후끈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폭 이렇게 착용이 가능한 그런 멋있는 목도리입니다. 이 실제로 이 착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패션 코디로서도
되게 실용적이고 프랙티컬한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이 무늬 자체도 굉장히 멋있지만은 좀 압도감이 있어요. 이 사이즈 때문에. 그걸 이제 숄로 두른다면은 펼쳐서 직사각형이니까 제가 좀 요거는 다크 사이드로, 뭐 약간 드레시한, 이거 제 의상이 지금 드레시한 의상은 아닙니다만은 보시면은 보이죠? 드레시한 그런 의상이라면은 좀 몸을 다 덮고 있는 약간 담요 같은, 그렇지만 이렇게 숄로도 가능하다. 다크 사이드로 착용하시면 이런 느낌입니다. 너무 멋있지 않나요? 이 숄로도 그렇고 약간 폰초 같이, 여러분 이렇게 둘렀을 때는 약간 폰초 같은 느낌. 이게 다크 사이드로 두른 거고요. 숄로 해도 너무나 멋있고, 드레시한 의상에도 이렇게 직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펼쳐가지고, 그죠? 펼쳐가지고 두르실 수 있잖아요. 이 폭이랑 사이즈가 압도적입니다. 압도적. 보시면은 폭이랑 사이즈가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멋있어요. 이거 하나만 두르고 있으면은 게임 끝. 게임 끝. 어디 가서 시선 집중 받기에는 충분한 숄 내지는 목도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투컬러 브리오시 워크샵에서 제가 물론 추천 실을 알려드리겠지만 조금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물론 이거는 이제 원컬러 브리오시 2A의 라이브 강연에서도 벌써 설명을 드린 부분이긴 하지만, 브리오시 스티치는 일반적으로 게이지 측정의 오차 범위가 크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치가 심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보시면은 스트레치가 엄청 심하고, 더 느리고 싶으면 더 느릴 수도 있을 만큼의 그런 스트레치가 있는 편물 자체가 스트레치가 심한 이런 VOC, 뭐 원컬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이제 퀵샌드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이랑 같이 들어가서 실 선택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까다롭지가 않았지만, 원래 많은 여러분들 책이나 그다음에 문헌이나 이런 작품집의 노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투컬러 VOC 같은 경우에 실 선택에 대해서 주의점을 적어 놓거나, 아니면 VOC 스티치 강연이나 이런 거를 가보시면은 실을 선택할 때 몇 가지 이제 추천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로 내추럴 파이버를 권장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슈퍼워시나 이런 거 말고, 나일론 같은 경우에는 합성이지만은 포함되었다고 해서 실 자체가 미끌거리거나 하진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아크릴이 포함되었다거나, 그 다음에 슈퍼워시라거나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브리오시 스티치 자체가 서로 달라붙지 않기 때문에, 실을 그런 섬유를 쓰시면 이 촘촘한 무늬 표현이 힘들어요. 이게 퍼진단 말이죠. 만들어 놨을 때 이 무늬가 퍼져. 특히나 투컬러 브리오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고자 하는 무늬가 양면으로 나타나는데, 이제 투컬러 브리오시는 다크 사이드, 라이트 사이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라이트 사이드인데, 지금 여기 보이는 이 계단 무늬, 이게 밝은 색으로 표현되는 게 지금 라이트 사이드인 거고요. 이 뒷면에 보시면, 뒤로 돌려서, 아우 더워. 자, 뒤에 보시면 지금 이 계단으로 표현되는 요 주 무늬, 요게 다크한 색깔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요 무늬가 잘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슈퍼워시나 이렇게 아크릴 들어간 미끈미끈한 성질의 어떤 파이버가 섞인 실로 만드시면 요 무늬가 퍼져요. 그래도 그럴 것이 이제 실들이 이제 꼬였을 때 이 짜임이 촘촘하지가 못한 거죠. 미끌거리니까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무늬가 예쁘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만약 그런 슈퍼워시 아니나 이런 걸 쓰실 거라면은 스티치의 게이지를 팍 줄이기 위해서 바늘 사이즈를 작은 걸 쓰시는 게 좋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굳이 그런 실을 슈퍼워시아이나 아크릴 실을 쓰실 거라면 그래야지만 무늬가 촘촘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 게 아닐 경우에는 주로 어떤 게 좋으냐면 이렇게 무늬 표현이 깨끗하게 밀리지 않고 나오게 하고 싶다면 내추럴 파이버나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사용한 요거는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다른 성분을 쓰면 안 된다 이런 건 없어요. 어떤 작품은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느끼기에 추천실이라고 말씀드리면은 이것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어요. 내 거 만드는데 이것만 해야 되는 건 없죠. 어떤 실인지 할 수 있는데 추천하는 것들은 레벨에 따라서도 하시는 분들 레벨에 따라서도 추천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짚어드리기 좋은 실이 있다면 그런 거가 추천 목록에 들어가는 거고 게이지 자체가 원작이랑 조금 잘 맞는다 라고 생각되는 거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걸 선택한다고 해서 뭐 못생긴 작품이 나오나요? 이건 아니에요. 본인이 하기 나름인 겁니다. 자신이 있다면 좀 특출난 실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내가 뭐 다른 어떤 특별한 재질을 써가지고 내가 자신이 있다면 그런 거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기 하기 나름인 거예요. 단지 이 추천을 해드리는 부분을 잘 보시면 어떤 점을 고려해서 추천한다라는 게 있어요, 항상. 예를 들면 원작과 게이지가 비슷하기 때문에 작업량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작품이 다 완성됐을 때 완성도에 어떤 점이 좋을 거다라든지 이런 걸 잘 보시는 게 좋은데 지금 제가 사용한 테오 같은 경우에는 케이노 파울라에다가 그 다음에 울포크의 타이엔드를 썼어요. 보시면은 파울라 요게 지금 오트밀 베이지 계열 오트밀 색깔 이거 핸드다잉이 아닙니다. 그 정도 되는데 요게 지금 세 타레를 쓰고 세 타레째 요만큼 남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같이 요 쓴 만큼 두 번째 색상도 똑같은 야지지가 들어갑니다. 네, 보시면 전 타이엔드 썼어요. 이거 30번인데 이렇게 그래서 요만큼 남은 거예요. 요거는 6타레 야디지를 비교해 보시면 1200, 1200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2400 보시면은 요게 3개 이게 6개 물론 원작에 지금 야디지를 참고해 보셔도 좋아요. 왜냐면 길이는 자기가 하기 나름이니까. 근데 제 거를 길이를 예상해 보실 때 샘플을 보여드리는 게 좋은 점이 이제 길이감을 보실 때 제 거가 이렇게 반 돌렸을 때 한 요 정도 떨어진다. 요거를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길이감을 보실 때. 요 정도 만들었을 때 지금 요만큼 남은 거예요. 물론 2번 돌리거나 이렇게 하시려면 더 길게 가셔야겠죠. 리피트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작품을 만드시는데 저는 원작이랑 똑같은 그 리피트 숫자를 했는데 생각보다 지루합니다. 같은 작업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모든 브러쉬가 똑같습니다만은 한 단이 되기에 2단을 작업해야 되는 건데 투컬러 같으면 4단을 작업하셔야 되는 거예요. 2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 단이 4단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면 작업량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샘플이 제가 더워서 두르고 있기가 너무 힘드네요. 그만큼 보온성은 좋습니다. 밖에 나가면 이렇게 두르고 있으면은 초롱송이에요, 초롱송. 근데 이제 제가 쉬엄쉬엄 하면서 2달 걸렸어요, 거의. 만약에 이것만 집중해서 한다 하더라도 저는 한 달 정도 걸렸을 거예요. 제가 손 작업이 빠른 속도가 아니에요. 샘플 이만큼 하는 거 치고 굉장히 느린 사람입니다, 손 속도가. 그런데 한 달 조금 넘게 걸렸으니까 저는 이제 다른 작품 하면서 같이 작업했을 때 작업량을 미뤄봐서 2달 걸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뜨시기에 어쨌거나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게 지금 이 작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시간을 완성을 하시고자 하신다면 시간을 그만큼 투자하실 분들이 선택하시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길이감 때문에 이 폭도 넓고 길이감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폭을 줄이면 어떨까. 제가 이제 스와치를 내면서 너무 작업량이 길 것 같아서 폭을 줄이면 어떨까 생각해 봤는데 게이지를 내서 보니까 물론 전체를 작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느낌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폭을 줄여 보니까 이 접었을 때 너무 얇아서 이 쓰지를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렇게 쓰지를 않겠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무늬가 폭을 줄이니까
이 계단의 느낌이 샘플처럼 예쁘게 표현되기 어렵겠다. 이 폭을 너무 많이 줄여버리면 그죠? 이만큼 예를 들어서 줄였다 그러면 물론 이렇게도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두 겹일 때 이 폭을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두 겹으로 포개했을 때의 폭이 너무 얇아지는 거예요. 제가 폭을 줄이려고 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높이감이 안 나오고 이 무늬가 한 개라도 없으니까 조금 접었을 때의 폭이 제가 원하는 폭이 안 나오더라. 제 게이지로 기준으로. 그래서 저는 원작대로 그대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더블 니팅 사이드가 있어요. 이거 보더가 굉장히 재밌게 된 작품인데 보시면은 라이트 사이드에는 다크 사이드에 보더가 들어갑니다. 이 작품 구성이 굉장히 완성도가 높아요. 그리고 다크 사이드에는 라이트 보더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보이죠? 너무나 깨끗하게 이렇게 완성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이제 패턴을 만들면서 보니까 굉장히 완성도가 깨끗하게 처리가 되어 있구나. 보더링을 전체 색감 대비 라이트 사이드는 다크 사이드로, 다크 사이드는 라이트 컬러로 이렇게 보더를 전체적으로 넣어서 깨끗하게 만들었다는 거. 만들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강추드려요. 굉장히 이제 이런 느낌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은 원작 그대로의 사이즈를 추천드려요. 저는 제가 처음에 이제 저도 좀 약간 게으르잖아요, 제가. 그래서 반만 조금 폭을 줄일까 이랬는데 만약에 그랬으면 저는 후회했을 것 같아요. 이런 느낌, 압도적인 느낌의 이런 게 안 나왔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이렇게만 착용하는 게 아니라 이건 숄이니까 드레시한 의상을 입었을 때 이렇게 촥 떨어뜨려 가면서 뒤에 예를 들어서 뭐 원피스나 이런 거 했을 때 이렇게만 걸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에 폰초 같은 느낌 주면서 이 정도 폭이랑 이 정도 길이는 돼야 약간 폰초 같은 느낌의 그런 느낌의 폭이 나오려면은 한 요 정도는 돼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두루두루 여러 의상에 착용을 하기 위해서라도 물론 담요로도 사용하실 수 있을 정도의 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파 프로로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소파에 걸치는. 왜냐면 이 직사각형이니까 오늘 이제 저희 집에 걸쳐놔 봤는데 멋있더라고요. 뭐 그렇게도 사용하실 수 있을 거고, 이렇게 만드시면은 양면으로 프로로도 얼마든지 거실에서 이렇게 둘둘 덮고 있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실을 선택하실 때 첫 번째로 내추럴 파이버에, 그러니까 스티키한 양, 예를 들어서 뭐 굵기는 그냥 상관없어요. 여러분 원하신다면 굵은 것도 하실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핑거링 웨이트를 추천드려요. 레이스도 괜찮고요. 왜냐면 이건 두 폭도 굉장히 넓고, 레이스 굵기로 하시면은 폭도 줄어들고 하겠지만 굉장히 얇으면서도 섬세한 느낌의 투 컬러 브로쉬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한 이 정도 굵기에 내가 사용할 것 같은 그런 바늘 사이즈보다는 0.5에서 1mm 정도 작은 거 하시는 게 좋다. 그래야지만 촘촘한 이런 디테일이 살아있는 표현이 좀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색깔 선택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투 컬러 브로쉬를 하실 거라면 스테어웨이 뿐만이 아니라 어떤 작품이라도 이 색깔 선택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조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투 컬러 브로쉬 작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컨트라스트가 강렬한 그런 무늬를 많이 보실 거예요. 뭐 브로쉬 케이블도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와 화려하다, 예쁘다, 강렬하다 이런 인상을 받으실 수 있는 게 투 컬러 브로쉬입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컨트라스트가 커야지 예쁘게 표현이 되나 보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컨트라스트 색깔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보색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굉장히 용감한 선택인 거예요, 보색은.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잘 될 확률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투 컬러 브로쉬에서 주를 이루는 게 방금 보셨다시피 라이트 사이드, 다크 사이드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주제가 되는 사이드에, 이게 양면이잖아요. 양면에 무늬가 똑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럴 때 예를 들어서 한 색깔이 도드라질 때 뒤에는 배경이 된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투 컬러 브러쉬의 색상을 선택하실 때 보색을 많이 선택하시면
물론 강렬하겠죠. 보색이니까. 대신 어지럽습니다. 색깔이 굉장히 조화가 잘 되는 조합이 아니라면 보색일 경우에는 뭔가 이도저도 아닌 느낌이 많이 나요. 왜냐하면 둘 다 강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검정색에 노란색 둘 다 강렬한 색깔이죠. 굉장히 화려한 무늬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물론 안 이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색상은 개인 취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색상을 좋아하시고 그런 구성을 좋아하신다면 좋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자연스러우면서도 색상 선택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이라면은 보색이 아니라 컨트라스트가 큰 채도 차이가 나는 색상을 고르시는 게 성공 확률이 높아요. 내가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첫 번째 내가 좋아하는 색깔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이렇게 브라운 계열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내가 브라운이라는 계열을 가지고 채도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인터넷에 뭐 컬러 팔레트 같은 거 나온 거, 이렇게 뭐 페인트 같은 거, 이렇게 컬러 휠 같은 거 보시면은 채도 순으로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노란색이면 샛노란색부터 진한 골드 노란색까지 이렇게 쫙 채도가 달라지는 그런 팔레트가 있을 수 있죠. 그런 채도를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채도 제일 앞에 있는 거, 채도 맨 뒤에 있는 거, 요렇게 조합하시면 실패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브라운일 때 제가 이렇게 구성을 한 걸 잘 생각해 보시면 둘 다 브라운 계열입니다. 오트밀 색깔, 그리고 이건 브라운, 갈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오트밀 색깔은 갈색 계열에서 채도가 낮은 쪽에 속하는 거예요. 이 브라운은 채도가 어두운 쪽에 속하는 겁니다. 컨트라스트 대비는 크죠. 대신 색상 자체에 큰 차이가 없어요. 채도만 달라진 겁니다. 이 브라운 계열이라는 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살짝 이 톤 플레이를 해주면 또 다른 색감으로 이제 구성이 가능하겠죠. 예를 들면 브라운과 잘 어울리는 계열의 어떤 색, 예를 들면 피치를 생각하실 수 있죠. 예를 들자면 여기에 자, 피치 계열. 자, 나는 브라운은 싫어, 오트밀은 싫어. 그러면 피치를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그 라이트에 나는 이 오트밀이 싫다. 그럼 피치에다가 똑같이 이걸 하신다고 해도 색깔면으로 봤을 때는 예쁜 구성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다크 사이드에서 봤을 때, 아니면 라이트 사이드에서 봤을 때 약간 피치한 느낌이 올라오는 듯한, 배경은 어두운 도화지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두운 도화지에 내가 어떤 무늬를 무슨 색으로 넣을 건가. 어두운 무늬에 꼭 보색으로 넣어야지만 예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색 선택이 어렵다 하시는 분이라면 이렇게 채도 플레이를 하시는 게 좋다. 휴를 다르게 하셔도 좋고, 대신 컨트라스트가 강한 색을 선택하라고 해서 너무 이도저도 아닌 양쪽 다 강한 걸로 반대 색깔을 넣으시면 많이 튄다. 실패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배경이 빨간색인데 막 검정색으로 그림이 들어있다든지, 물론 강렬할 수는 있겠죠. 근데 실패할 확률도 그만큼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색보다는, 보통 이렇게 설명해 보시면, 투컬러를 성공할 수 있는 설명해 보시면 컨트라스트 대비를 많이 보라고 되어 있는데, 컨트라스트가 꼭 보색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채도도 얼마든지 같은 계열의 다른 그 컨트라스트를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추천하는 색 구성은, 나는 색을 항상 고를 때 너무 힘들어, 뭐가 성공할지 잘 모르겠어. 왜냐하면 여러분 실을 구매하시기 전에 사진을 보고 구매하시잖아요. 내가 이 실을 한 번도 써보지 않았고 이 색깔을 이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 사진에서 고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컬러 팔레트를 사진을 이렇게 놓고 파란색 계열이다. 그러면은 약간 옅은 하늘색 계열의 어떤 색상에다가 굉장히 진한 군청색 색상이라든지 이렇게 놓고 보시고, 예를 들어서 내가 다 파란 건 싫어 라고 하신다면 이 다크한 쪽은 변화를 주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크한 거는 색깔이 완전 변해버리기가 더 쉽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청색의 파란 계열로 그대로 두시되, 라이트한 계열을 다른 색깔로 약간 톤 플레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늘색이 아니라면 파란 계열은 아니지만
약간 이 파란색에 어울리면서도 채도가 옅은, 예를 들자면 옥색이라든지, 그죠? 그런 계열로 바꿔주실 수 있는 거죠. 대신 옅은 색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미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톤 플레이를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사진을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사진, 일단 물론 화면에 나오는 게 100% 실제 색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실을 구매하기 전에 어떤 색깔을 이렇게 딱 대놓고 볼 수 없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랑 내가 원하는 이미지의 색깔을 가지고 와서 그걸 비교해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원하는 색깔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그래도 모르겠다면 비슷한 색깔을 칠해보세요. 이렇게 모눈종이나 이런 거에다가 한 줄 정도 다른 색깔 넣고 이렇게 칠해보세요. 반대로. 예를 들면 백그라운드가 라이트할 때 다크한 거 넣어보고, 그래서 줄로 이렇게 칠해보시면 되잖아요. 백그라운드가 다크할 때 라이트한 색깔 넣어보고, 내가 고른 두 색깔을 넣어봤을 때 잘 어울리나? 대비가 충분한가? 보실 수 있겠죠. 워크샵을 하기 전에, 신청을 받기 전에 이런 색깔 차이, 그 다음에 실을 고르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라이브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아직 오픈 안 됐어요, 여러분. 신청 아직 오픈 안 됐고, 이번 주말쯤 제가 그 내용을 커들포드 온라인 카페에 올려드릴게요, 공지를. 그거 보시고 참고하시고, 워크샵 안 들어오시고 혼자서 이 작품 만들어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도 그 공지의 내용을 조금 참고하시면 조금 더 쉬운 선택으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신청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스테어웨이 같은 경우에는 투컬러 브리오시 내용만 다룰 거예요. 우리가 이미 워크샵 2A 퀵샌드를 할 때 브리오시의 기초는 다 했습니다. 단지 안 한 게, 거기서 안 한 게 투컬러만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워크샵에는 기초 과정 우리가 2A에서 했던 걸 다시 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투컬러에 관한 것에만 집중할 겁니다. 제가 제일 먼저 얘기해 드렸지만 작업하시는 시간은 길 거라는 거, 워크샵 자체가 시간이 길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작업하셔야 되는 시간이 길 거라는 거 감안하시고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시간에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좀 인내심이 필요한 거고,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만드신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나오는 모든 이 게이지라든지 이런 거가 조금 원작이랑 비슷한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폭이나 이런 것들이 이거보다 너무 굵어버리면 너무 클 것 같이,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담요같이. 그래서 핑거링 웨이트 정도 여기 나오는 게이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20에 14라고 되어 있지만 이 원작에 나오는 이 게이지는 브리오시 스티치 게이지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브리오시 스티치는 게이지 측정이 오차범위가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라이트 핑거링에서 핑거링 웨이트라고 생각되시는 그런 실들, 그런 것들이 좋아요. 약간 레이스나 그 다음에 라이트 핑거링 정도라고 해도 무리 없습니다. 예를 들면 10인치의 페블 같은 거, 이런 건 실 구성도 스티키하고 게이지 상으로는 라이트 핑거링에 가깝지만 이 작품을 뜨시기에는 무리가 없어요. 폭이 있기 때문에. 근데 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레이스한 게이지의 어떤 실을 선택하시겠다면 브리오시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에게는 비추드립니다. 어려워요. 브리오시를 해보신 분, 경험자분들이랑은 관계없어요. 근데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레이스 웨이트로 다루시기에는 어렵다. 이만큼 긴 작업 시간을 한 번도 틀리지 않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내가 브리오시가 익숙치 않다 하시는 분이라면 굵기가 핑거링 정도 되면 좋다. 권장 게이지가 24 이상, 28 미만 요 사이에 있는 거가 선택하시면 지금 사진에 나오는 요 느낌 나오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택하셔가지고 이제 나중에 워크샵 신청을 하실 때 주의하실 점도 한 가지. 이번 워크샵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미 저희 워크샵 2A에서 브리오시 원 컬러 브리오시 기초를 다 했어요. 웬만한 그 브리오시의 기초에 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수정 작업까지. 그랬기 때문에 이번 2B에서는 2컬러 브리오시만 다룰 거라서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이 2B에서 기초를 터득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초는 이미 다 했어요. 그리고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이라면 어쨌거나 원컬러 브리오시에 경험이 있으셔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고는 들어오셔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앞에 기초 설명이 너무 없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걸 다 하지 않는 이유는
퀵샌드에 이미 저희가 한 2주 정도 이 작업을 이미 했습니다. 튜토리얼도 그렇고 라이브 강연도 그렇고 이미 했는데 이걸 2B에 또 반복할 수는 없어요. 시간 관계상 우리가 이것만 주구장창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저도 다른 샘플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2B에서는 투컬러 브리오시에 관한 내용 2A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만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하실 분들이라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브리오시 스티치의 경험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원컬러 브리오시는 할 줄 안다. 아니면 내가 투컬러 브리오시 해본 적이 있는데 잘 못하겠다. 아니면 수정 작업이나 이런 게 어렵다. 그리고 이 도안을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브리오시 스티치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근데 도안을 이해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원 컬러든 투 컬러든 브리오시 스티치를 떠보는데 어떤 작품을 해보니까 나는 너무 어렵더라. 할 수는 있는데 너무 어렵더라. 그렇다면 추천드릴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2A랑 다르게 2A에는 이런 추천을 극히 따로 드린 게 없어요. 왜냐면 그건 기초 작업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2B에 들어오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참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들어오셨을 때 어려움 없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커들포드샵 온라인 카페에서 공지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내용은 다 마쳤고요. 그리고 건강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라이브 때도 재밌는 이야기로 또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